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은 코로나 백신을 언제부터 개발했을까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열린 세계보건기구 WHO 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중국에 현재 파견된 WHO 조사단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모든 과학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촉구하자 중국 대표는 조사는 과학적인 것이며 어떤 정치적 압력도 배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미중의 대립이 새삼 부각되는 장면이었지만 이에 이르는 복선이 있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찾는 WHO의 조사단은 1월 14일에 중국 호북성 우한시에 도착, 당초 예정보다 수개월 늦게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조사단은 미국, 호주, 독일, 일본, 러시아에서 온 총 10명 정도의 일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사단은 2주간의 격리 기간을 거친 뒤 현지 조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조사단이 중국에 도착한 다음 날인 15일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조사단의 중요한 일을 지원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초의 감염 확인일보다 전인 2019년 가을의 시점에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내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일치하는 증상을 나타낸 연구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고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연구소 내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석정여 선임연구원의 증언에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폼페오는 이번 팬데믹의 원인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중국에 요구할 것을 WHO에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폼페오가 지목한 석 씨는 박쥐 유래의 바이러스에 대한 저명한 연구자입니다. 석 씨는 배트우먼으로도 불리며 2019년 2월 독성 코로나 바이러스를 체내에 가진 박쥐에 대한 논문을 냈습니다. 회견장에서 미 국무성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 정보기관은 백악관으로부터의 지시로 작년 1월부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에 관한 정보 수집 분석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의 발표보다도 훨씬 전부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던 것은 전문가 사이에서는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늦어도 2019년 8월에는 백신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백신 개발 기업 중 시노백과 시노팜 등 두 곳은 불활성화 백신이라는 기존 백신 제조법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불활성화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닭의 유정란으로 불활성화된 바이러스를 접종해 알 속에서 바이러스를 증식시키고 그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추출해 우리 몸에 둠으로써 항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백신을 만들려면 바이러스를 약하게 하기 위해 12개월이 걸리며 알 속에서 증식시키는데 약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신형 코로나는 미지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비활성화 방법을 찾아야 하고 불활성화된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데 3개월 이상 걸리는 셈입니다. 이러한 공정을 늘려 소요일수를 더하면 2019년 8월경에 백신 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버드대가 작년 6월 우한 시병원의 차에 출입을 인공위성으로부터의 사진으로 해석하면 8월부터 급증한 것으로부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은 2019년 8월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지만 재작년 8월이라고 하는 시점이 일치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심지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전자 정보가 96% 이상 일치하는 바이러스가 2013년 윈난성 박쥐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박쥐로부터 직접 인간에게 감염된 것이 아니라 중간 숙주인 동물이 개재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WHO 조사단의 미션 중 하나는 중간 숙주를 찾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석 씨는 올 1월 들어 밍크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간 숙주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돌연변이 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밍크에서 사람에게 전염됐다며 덴마크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밍크가 대량 도살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석 씨는 이를 근거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은 중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은 없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WHO 규칙 6조 회원국은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정보를 즉각 WHO에 보고하고 이를 각국이 공유해야 한다. 위반을 끝까지 주장하는 미국과 궤변을 일삼아서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국이 대립각을 세워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WHO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감염증 대책의 조직이며 이번과 같이 선진국에서 감염 폭발이 일어났을 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기에 이번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의 팬데믹 대책을 주도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세계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정밀 조사하는 독립위원회는 18일
감염 초기에 WHO와 중국은 보다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팬데믹은 1918년의 스페인 감기처럼 괴멸적인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번 교훈을 다음 팬데믹을 위한 경고로 간주하고 또다시 늦기 전에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방안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대립만 부추길 게 아니라 세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형태로 이번 팬데믹 대책을 검토해 새로운 조직 구성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 시급합니다. 오늘의 추천 영상은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거라 믿는 중국 인민들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